병합창고, 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부동산, 부동산 사이클로 보는 대구부동산의 현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 또한 하나의 관점일 뿐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서로 에너지 낭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침체기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회복기, 상승기, 급등기로 볼 수 있다. 자, 급등기 다음에는 또 보다 순환하는 형태로 다시 침체기로 돌아가고, 침체기가 회복기, 상승기, 급등기로 다시 이어지더라.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이 침체기 때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회복기 때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간 완만한 상승세를 거치거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상승기 때는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고 급등기 때는 실제 수요가 외곽까지 번지면서 급등하는 장세를 보인다. 그리고 다시 침체기 회복기에 들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더라. 자, 이런 형태가 반복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침체기 때는 박스권 유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침체기입니다. 침체기에는 주요 지표로 봐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자, 먼저보다 주택 공급, 투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이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전세 가격이 또 중요한 지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침체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택 공급이 감소를 한다. 자, 먼저 이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옵니다. 자, 쉽게 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아서 주택 공급이 감소세가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분양을 해봤자 미분양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에 이 재무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 그래서 공급 물량을 꾸준히 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침체기다. 자, 다음으로 투자 수요보다, 자, 이때는 가격이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수익형 투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수익형 투자가 증가하는 국면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실수요자.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있어도 어느 지역에서 미분양이 낮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일수록 밑에서 꼭지를 잡을까봐 실수요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다, 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학군도 있을 것이고, 또 교통 입지도 있을 것인데,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매는 안 하지만 전세 가격은 꾸준히 유지하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국면을 유지하는 게 바로 침체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보다 공급은 줄어들고 실수요자 수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보다 전세 가격은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승세는 유지하는 장이 바로 침체기다. 구매는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복기인데, 회복기의 국면 살펴봅니다. 먼저 4개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주택 공급은 증가세로 돌아선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회복기에 들어서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자, 정부가 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시기가 바로 이 회복기 초입이기 때문에 이때보다 주택 공급이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한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서 이때 투자 수요와 실수요자가 시세 차익형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때 실수요자도 구매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자, 정부의 영향으로 이렇게 수요자가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이전에 침체기에서 상승하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 회복기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봅니다. 이 건설사들이 분양을 시작하고 실수요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회복기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변화의 초입에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승기 한번 살펴봅니다. 역시 4가지 지표로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주택 공급. 앞서 회복기에서 정부가 이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가 팔립니다. 자, 그럼 보다 주택 공급을 더 늘려나간다. 자, 공급을 더 늘려나가고 분양을 늘려나간다. 증가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투자 수요와 실수요. 자, 이때 앞선 회복기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이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 규제,
조정지역, 대상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를 통해서 이 시세 차익형 투자가 감소하는 국면이 펼쳐지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규제로 인해서 심리가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주변에는 이미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직 규제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기가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수요자들은 이 침체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를 하면서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가 더 감소하는 그런 형국을 보인다. 다음으로 이 전세 가격은 역전세난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승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국면이 바로 상승기다. 정리해보면 건설사들이 호황을 맞아서 공급을 더 늘려나가고, 전세 가격은 역전세난이 날 수 있는 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승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급등기 살펴봅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먼저 급등기에 가장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실수요 수요다. 자, 확산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할 수요자들이다. 자, 그간에 정부의 말을 들어보자니 가격은 그동안 계속 올랐고, 그렇다고 지금 구입하려니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상황에서 혹시나 가격이 떨어져서 꼭지를 잡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급등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요자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A급을 끼고 있는 이 주변의 지역들로 확산해 나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 지역의 가격을 주도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는 뭐다? A급부터 시작해서 매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갭이 벌어집니다.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갭이 적은 외곽 투자로 몰리게 되어 있다. 자, 외곽 투자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주택 공급은 감소세가 뜰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다? 급등기에 들어오면은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자, 이거는 정부로서 어쩔 수 없는 대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력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 전세 가격은 그래도 살아야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급등한 이 매매 가격을 따라오면서 좀 상승세를 보인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건설사들이 정부 규제로 공급을 줄이고 이 투자 수요는 외곽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사이클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21년 10월 4일 기준 대구의 상황 뭐냐, 제가 보는 판단 기준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급등기의 끝자락으로 판단이 된다. 왜 그렇게 보냐,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펴본다. 자, 시그널을 먼저 판단해 볼 텐데, 자, 대구의 급등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은 감소세, 투자 수요는 갭이 벌어져서 외곽으로 빠지고, 실수요자는 A급은 못 들어가니까 외곽으로 빠지는 확산세고, 전세 가격은 오른 매매 가격을 추종하는 상승세.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들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그널, 주택 공급은 감소세다. 자,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 10월 최대 분양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자, 전국이 6.5만 가구 공급하는데 대구는 과연 어떤가? 자, 봅니다. 올해 들어 역대 최대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분양 시장이 가을 성수기를 맞은 데다 공급이 미뤄진 단지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에도 공급 가뭄의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자, 이 10월에 이렇게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 자, 대구도 지금 938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다? 10월 4일 기준 현재 청약홈에는 대구에 분양이 없습니다. 거제도, 부산, 인천 등등이 있는데 원주, 오산, 자, 대구는 분양 물량이 없다. 물론 이제 대구에 8월 이후부터의 분양 물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대구 분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전국은 분양 물량이 최대로 예정되어 있는 10월에 대구 분양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자, 주택 공급이 감소세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수요 측면에서 갭이 벌어지고 있고 외곽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자, 봅니다. 이 버머에서 4월까지 갭이 벌어지고 있다. 자, 먼저 버머 롯데캐슬 가져와 봤는데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45%에서 46%다. 자, 물론 이 30평대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 수성구 맨 끝자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CG 대성 유니드 가져와 봤는데, 자,
이거 이제 5월달까지 매매 가격으로 갭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3개월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2021년 8월 달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수성구 끝자락에 있는 단지에도 지금 갭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다 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지역에서는 이 시세 차익형 레버리지를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빠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이 CG 대성 유니드가 외곽 투자 지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그널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개 단지를 샘플로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보다 실수요가 경산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 수성구에 맞물려 있는 경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자, 확산세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보다 수성구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옥수동 웰리치 CG 단지를 가져와 봤는데, 실수요가 A급 입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도 그리고 9월 달에도 이 신매동 옥수동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거 4월역 끝에 있는 신매 한라우젠트 9월 달까지 거래가 있고, 자, 웰리치 CG 10월 달에도 거래가 활발하다. 자, 실수요가 지금 확산하면서 외곽 지역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정평역을 끼고 있는 경산 현대타운도 지금 9월 달까지 자, 거래가 되고 있다. 이 실수요가 확산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세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급등기의 특징인데, 보다 전세 가격 대구가 6대 광역시 중 최고를 보이고 있다. 자, 기사 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2.5%다. 물론 평균 매매 가격도 광역시 최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세 가격이 다 상승하는 것은 트렌드였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월 대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대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을 했다. 자, 대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300 수준으로, 자, 부산, 대전 등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시그널이 주택 공급은 감소세, 투자 수요는 갭이 벌어져서 외곽까지 번지고 있고, 실수요가 수성구 끝자락, 경산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10월에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대구 부동산은 아마 급등기에 말미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부동산 사이클로 보는 대구 부동산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두세 차례가 지금 오고 있다.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유동성 회수 국면으로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오를 것이다.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세 번 오를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한국은행 1이면 10월 금리 인상, 내년에 2, 3회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기사에 따르면은 한국은행도 10월, 11월에 이어서 내년까지 2, 3회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최대 1.5%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이 1.25%의 기준금리였는데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선다. 투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가계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부채를 줄여놓는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부동산 사이클, 대구 부동산 살펴봤는데, 자, 오늘도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병합창고